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52일 만에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유흥시설의 영업도 재개됐는데 부산시는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감안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 용량 증설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일대 주민들이 증설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기장군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구의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역 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험 상황 시 응급 개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시가 24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부산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 155곳의 채용관이 운영되며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의 영업이 재개되는 등 업종별로 영업 제한이 변경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대상은 유흥과 단란, 감성주점, 그리고 콜라텍과 헌팅 포차입니다. 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집단 감염 위험성을 감안해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흥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시도록 되었습니다.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노래 연습장도 문을 엽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PC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는데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특히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시설 등은 여전히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식당과 카페의 영업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부산의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50명이던 것이 이후 3주 동안 35명, 이달 들어 지난 3주 동안은 평균 2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1,000만 원 한도에서 더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또 백신 유급 휴가제를 기업들과 또 관공서, 은행, 학교 등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오후와 24일 오전 부산에서는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5,5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적용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24일부터 학생의 3분의 2 등교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우선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100명 미만 또는 학급 단위로 시내와 교내에서 일일형 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밀집도가 완화되지만 등교하는 학생들은 매일 학생 건강 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꼭 참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와 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등에서 도움을 받기보다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중구의회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의 심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공적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살펴봅니다. 전에처럼 이래 뭐 활발한 기분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걱정.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소통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무기력감,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완치 이후 따라오는 심리적인 위축까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
물리적인 방역만큼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최근 중구에서는 코로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구민들을 지자체가 돕도록 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염병을 겪은 환자를 비롯해서 그 가족과 감염병 대응 의료인, 감염병 관련 현장 대응 인력 등이 감염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할 때 지자체가 마련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지금 상담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던 이런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자체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심리지원 교육을 하거나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응급 개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자해나 타해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응급 개입팀을 만들고 긴급 전화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사실 저희가 어떤 사회적인 감염병이 돌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기 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로 인해 근거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체계가 갖춰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가 소각 용량 증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장 정관신도시 주민 20여 명은 지난 23일 정관 윗골 공원에서 이 업체의 소각 용량 증설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현재 소각 용량 9.9톤에서 49.9톤으로 5배 증설하는 내용의 허가 신청서를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업체와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아파트와 어린이집, 학교가 밀집해 악취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문을 열 때면 악취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정관에서 악취 때문에 저처럼 공부를 못하는 게 한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15일부터 소각 용량 증설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현실적으로 증설이 필요하다면 관외로 이전하거나 기장의 군유지 등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기장군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합니다. 부산시는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특별 세션에서 243개 지자체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해운대 2040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세계 속의 도시, 미래도시 해운대를 말하다는 주제의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주민 180여 명이 참여하는 구민기획단과 전문가 기획단, 청소년 구민 미래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해운대 2040 추진기획단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겪었던 이 해운대 모든 변화하는 과정이나 이 좋은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커가고 있는 우리 애들도 같이 저 때처럼 느끼고 또 자긍심도 가지고 또 더 발전시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향후 20년 미래 전략 수립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 세계 물결 속에 해운대가 앞으로 미래 20년을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그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구민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내고 그걸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모여서 정책으로 성화시키는. 해운대구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기초 자료를 토대로 도시계획 균형 발전과 도로교통, 산업경제, 문화와 관광 마이스 등 분야별 회의를 거친 뒤 오는 11월 구민 비전 콘서트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공청회가 24일 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의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수소산업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부산시의 목표 수립과 함께 수소산업과 연료전지 설비 관련 기업의 지원, 수소를 활용한 운송수단 보급 활성화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수소 산업에 관련된 업체들과 지역 경제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부산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가 24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부산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 155곳의 채용관이 운영되며 부산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취업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5월 26일과 6월 2일에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B&K 부산은행 등 지역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구직자는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을 하고 화상 채용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처음 열렸던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 6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일자리 지원팀 김효경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한 차례 실시가 됐지만 사실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대면 형태의 행사들이 인터넷으로 다 가능한 거죠? 네, 기존의 온라인, 오프라인 박람회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옮겨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보다 풍성하고 또 다양해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구인구직 신청은 물론 실시간 화상 면접을 포함한 채용 전형 절차부터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채용 설명회와 취업 특강, 그리고 화상 컨설팅 등 부대 행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의미의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올해는 어떤 부분에 좀 주력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 박람회는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개최되며 조선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IT, 문화, 관광, 식품 등 지역 155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 박람회를 함께 준비해온 30여 개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매회 성장하는 행사, 그리고 참여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박람회의 프로그램이나 B&K 채용 장려금 등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대폭 개선 보완하였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채용 정보의 검색 추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직자를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노년 등 연령별 채용 우대관을 신설하였고, 구직 신청 정보에 맞는 채용 정보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추가되어 구직자의 선택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인 기업에게도 채용 정보에 맞는 구직자를 검색 또는 추천해주는 기능에다가 검색 추천된 구직자에게 입사 지원을 제안하는 기능까지 추가하여 구인 기업의 선택 편의도 한층 더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처음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 화상 면접 등 온라인 접근을 어려워하시는 구직자나 구인 기업이 많았는데요. 이분들을 위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화상 면접 테스트 기능을 추가하였고, 부산 지역 전역에 18개소의 화상 면접 지원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박람회 대표 번호인 1688-0019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외 취업 설명회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국가별 해외 취업 전략, 글로벌 기업 현직자 토크 콘서트 등이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인공지능 AI를 통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영양검사 등 부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구직자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구직 신청 시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이력서 작성을 좀 충실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한 이력서 작성이 구직자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높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 등의 온라인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예전에 오프라인 박람회 때 발품을 팔아가며 했던 입사 지원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가는 기업이나 직무가 있다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사 지원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직자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구직자분들께서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가 2주 동안 진행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경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식회사 영남이엔지 박무열 대표가 헌혈의 집 해운대 센터에서 제18회 세계 헌혈자의 기념 행사에서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박무열 대표는 시민들의 헌혈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 구민 헌혈의 날과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민 헌혈의 날을 제정한 해운대구에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 공헌 차원이라며 헌혈의 날인 6월 14일에도 본인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직접 헌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대 부산 IT융합부품연구소가 동남권에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대 연구소는 시스템 관리, 기업 관리, 산업용, 멀티미디어 게임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는 소프트웨어 인증 절차가 신속해지고 관련 품질 혁신의 촉진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장군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관광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률 기장군의회 의원은 현재 기장군이 야구장 6개, 축구장 6개 등 스포츠 인프라에 골프장 6곳을 더해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조성 중이라며 이런 인프라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된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지역특구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해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균형 발전 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현재 기장군은 미역과 다시마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로 구성된 따뜻한 마음 봉사단이 중구 일원에서 쓰담 달리기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쓰담 달리기는 거리를 달리며 쓰레기도 줍는 운동으로 참여한 청년 90여 명은 자갈치 시장과 비프 광장, 용두산 공원 등 중구의 주요 명소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병해충 방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마음 봉사단 윤정훈 단장은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금정구는 지난 2016년 9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지난 3월 재인증을 받으며 아동의 놀 권리 확충과 차별화된 교육 환경 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금정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친화도시로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발 황사가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외출하실 땐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쓰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가 코와 기도에서 여과되지 않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암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 후에는 식염수로 코안을 씻어주면 좋을 텐데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금속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